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이번에 옥순하고 광수가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광수가 옥순을 데이트 상대로 선택을 했고, 남자가 데이트 선택을 함으로써 드디어 광수가 짜장면을 벗어나게 됐는데, 자, 이 두 명의 데이트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옥순 입장에서 보면은 쉽지 않은 데이트인 것만은 확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일단은 본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상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데이트를 하기 전부터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까? 어떤 말로 쳐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미 옥수는 영수로 정해졌었어요. 그 전날 영수가 이불 챙겨준 거, 물론 헌물을 켠 거긴 하지만은 영수가 이불을 챙겨줌으로써 영수가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영수한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수한테 다가갈까? 이 고민만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데이트 선택 때도 조금은 기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영수가 나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은 그래도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선택을 안 했죠. 영수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옥순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 둘의 데이트 옥순은 똑같았어요. 텐션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본인의 감정을 조금은 숨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저렇게 텐션이 높은 사람들, 누구한테나 저런 큰 리액션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본인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결국은 저 웃음은 본인의 그 진짜 마음, 진짜 감정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 자, 광수하고 데이트를 하러 차를 타러 갔는데 그 차 안에서 옥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광수 처음 나가보는구나. 그러니까 광수가 처음 데이트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리액션을 한 건데, 약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좀 리액션이 과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옥순의 리액션은 과합니다. 과할 뿐만 아니고 감정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실어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을 숨기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광수가 나 살짝 설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옥순이 붉게 박수를 치면서 엄청 큰 목소리로 웃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호감이 없는 상대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텐션 조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할 때는 내가 웃으면서 물개박수 치면서 거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거절을 할 때는 진지하게. 그런데 너무 저렇게 텐션이 높다가 거절을 할 때 텐션이 바닥 텐션이 되면은 약간 태세 전환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한테는. 그래서 오히려 저런 하이 텐션은 좋지 않다. 그렇다고 내가 상대방 마음에 안 든다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거나 울상을 하고 있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옥순한테는 어려운 데이트였다. 오디오가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옥순의 오디오가 흘러나오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누가 보면은 진짜 호감 있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수의 운전, 광수의 주차, 거기에 대해서 편안하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사실 저렇게 칭찬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후진 주차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물론 영식의 자동차를 타다가 광수의 차를 타니까 좀 불안한 것들은 없어지겠죠. 그렇지만은 광수가 하는 운전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리액션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리액션을 해줍니다. 너무 편안하다고. 자, 상대방 여자가 내 운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데 약간은 착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나한테 호감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칭찬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하이텐션도 자제를 해야 된다. 그냥 편안한 모습,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오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광수님 차 너무 편했다고. 그 말을 듣는 광수의 어깨에 뽕이 막 들어가죠. 남자가 운전할 때 칭찬받으면은 어깨 뽕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주차할 때. 자, 그리고 옥순이 또 다른 오해할 만한 그런 발언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평생 할 밥묶음을 다 한 것 같다. 이 밥묶음이 사람에 따라 이것도 물론 다르지만은 약간 상대방한테 외모 어필,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이 보통은 밥묶음을 많이 좋아합니다.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많이 좋아해요, 남자들이. 약간 귀여운 모습도 있고 여자한 모습도 있고, 그래서 저 밥묶음 많이 좋아하죠. 근데 광수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 밥묶음이라고 아예 찝어서 얘기를 해버립니다. 옥순이 그 얘기를 듣고서 진짜요? 그래서 까르르 또 웃어요. 저게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이제는 헷갈려요, 저도. 물론 상대가 광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좋은 감정은 없겠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칭찬에 가까운 저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기분 나쁘지 않다.
기분 좋을 만하다. 그래서 반묶음이라서 내가 호감을 더 가졌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오 반묶음 플러팅이라면서 옥순이 되게 좋아해요. 자 그리고 이번 데이트에서도 역시나 옥순이 결제를 합니다. 나를 선택해 줘서 내가 결제를 하겠다. 사겠다. 빚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계산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계산을 하느냐는 상대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만약에 영수였다.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사겠다라는 마음일 거고 광수는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마음의 빚을 지지 않겠다. 정리하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자, 그리고 둘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그 매운 음식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옥순이 자기가 술 늘리는 것처럼 매운 음식도 좀 늘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광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아 그래서 나는 반가웠다고. 진순파, 진라면 순한 맛. 그래서 매운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싫어한다라기보다도 못 먹는 거죠 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 맞는다.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매운 것만 일부러 골라서 먹거든요. 더 맵게.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 것만 먹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 부분은 잘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 옥순한테는. 광수한테는 중요한 포인트지만 옥순한테는 차라리 매운 거 좋아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달가운 사항은 아니다. 둘이서 음식을 시켰는데 좀 매웠던 것 같아요. 옥순이 맵다고 하니까 광수가 되게 좋아하죠. 그냥 옥순이 뭐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호감 있는 여자니까 그냥 좋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좋아하는 데는. 매운 거 못 먹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반묶음을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옥순이라서 좋은 거예요 광수는. 자 그런데 광수가 과거 연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과거 연애 얘기 뭐 해서 좋을 건 없어요 사실은. 그게 어떤 내용이든 상대방에게 내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과거의 연애, 과거 연인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그 내용도 보면은 저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 영향가 없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 그러니까 주말에 여자친구랑 뭘 하기로 했는데 주말 근무가 갑자기 생겨서 그래서 못 만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니까 옥순이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하려고 공감하는 척 이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광수의 여자친구가 된 것처럼 상황극을 약간은 펼쳐요. 광수가 또 그 상황극을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뭐 자기야 미안한데 자기야라고 한 것 같아요. 주말에 출근해야 될 것 같다. 그것도 당일날 갑자기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생겼었다. 생겼었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다. 옥순의 리액션이 너무 좋으니까 광수가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합니다. 나 바쁘니까 내일 보자고. 보니까 광수 표정이 진짜 여자친구 보는 눈빛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업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보자는 얘기도 못했다고. 옥순의 저 과한 리액션, 오버스러운 리액션 저는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공감을 해줄 필요가 없는 상황, 물론 공감이 필요한 상황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거는 광수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 나한테 리액션을 잘해주니까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저거는 뭐 어장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꼬시기 위해서 그런 텐션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억텐인 것 같아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저런 리액션이 그냥 나오는 거죠. 물론 저런 리액션들은 꼬시기 위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억지스러움, 자연스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독이 된다.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일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상황극을 옥순도 같이 하거든요. 자, 저게 광수라서 약간 이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옥순이 좋아하는 영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저 그림체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빠져서 영수의 여자친구가 된 듯한 그런 상황극을 펼치는 거는 본인 감정 이입을 해서 진짜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는 것 같겠죠.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게 진짜냐 가짜냐가 나뉘긴 하지만은 그 행동만 본다면은 상대가 충분히 오해할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저런 것들은 상대방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감정적으로 더 피폐해지는 거고 감정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피고 있을 거거든요 광수는. 동상이몽. 옥수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영수 생각을 하겠죠. 자, 인터뷰를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자, 광수가 그 연애 때 겪었던 그 고충, 그 상황극에 대해서 진심으로 옥순이 좀 공감을 해주는 그 장면. 거기에서 호감을 느꼈다. 여자로서의 매력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진순. 아, 그놈의 진순. 주위에 없대요. 보통은 매운맛을 더 좋아하니까 비율적으로는 아마 진매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 뭐 그것 때문에 옥순이 광수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저거는 혼자 어떻게 보면 착각이고 망상인 건데 너무 저렇게 작은 거에
연연을 하게 되면은 좀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거에 연연하고 작은 거가 맞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보통 착각을 많이 해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상황을 봐야 되고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물론 분위기도 옥순이 너무나 리액션이 좋았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어떤 서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옥순이 선택을 했다면은 또 다른 문제지만은 본인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고 보수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내가 확대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혼자 앞서가게 되고 혼자 김칫국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거봐요. 광수가 착각을 하잖아요. 이거 각인가? 각이 무슨 각이에요. 그냥 잘 받아주는구나.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지. 각은 무슨 또 아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분위기가 그때까지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옥순이 이제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굳이 차 안에서 얘기를 했을까? 차 안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언젠가는 거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광수가 나를 불러서 고백을 할 때 거절을 하든 아니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내가 따로 광수를 불러서 얘기를 하게 되든 어쨌든 귀찮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옥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시간 낭비이고 결국은 광수를 또 만나야 되는 거고 감정 소비도 되고 내가 미안한 말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차에서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선택이 힘들다고. 광수가 편한 대로 해요. 과연 광수는 저때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을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판단을 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반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자, 옥순이 처음으로 텐션이 내려가는 순간이에요.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상대방한테 거절을 할 때는 내가 웃으면서 물개박수 치면서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지한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텐션이 내려가고 진지해지니까 어색해지잖아요. 차라리 광수가 눈치챌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그널은 데이트 중간에 좀 보내주는 게 어땠을까? 이게 시그널을 주는 거하고 내가 뾰루퉁하게 기분 나쁘게 있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기분 나쁘게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좀 알 수 있게끔 물론 그렇게 신호를 줘도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은 일단 한 번은 신호를 줘보는 게 어땠을까? 그러면은 광수가 먼저 눈치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소한 그 타격감이 한번 완충 장치를 거쳐서 광수한테 가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작아지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재는 건 아닌데 좀 빨리 결정해 주는 게 배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또 뻔한 얘기를 하죠. 재밌고 좋고 배려심 있고 다 좋다. 근데 광수가 이런 상황을 좀 몇 번 겪어봤던 것 같아요. 표정이 또 비슷한 상황이구나. 또 나를 거절하는구나. 이런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그거 물어봐도 되냐고. 자기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다고. 같이 얘기하면은 좋고 그런데 설렘은 잘 모르겠다. 결국은 남자로 안 느껴진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설렘, 남녀 간의 설렘과 텐션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딱 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거절을 하죠, 옥순이. 그러니까 옥순한테는 어려운 데이트였다라는 게 이런 상황인 거죠. 끝이 보이는 데이트인데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까? 선택을 받는 그 순간부터 고민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이죠. 상대방을 거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데이트를 좀 텐션을 굉장히 낮춰서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 일 없이 데이트하다가 마지막에 거절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텐션 자체는 좀 낮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경험이 좀 있었다면은 거절하는 것도 사실은 기술이거든요. 하다 보면 좀 느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광수를 생각을 했을 때 진짜 본인이 광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다면 좀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데이트 이후에 옥순의 인터뷰 좀 충격이었어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광수하고 대화를 하는데 광수님을 이상형으로 생각을 하는 자기의 지인이 자꾸 떠오른다고. 야, 이거 너무 생뚱맞더라고요. 광수를 이상형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길래 광수를 이상형으로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할까? 모르겠어요, 저는. 듬직한 사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순파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라는 거죠. 지인은 과연 어떤 지인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지인을 소개해주고 싶다. 너무나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다고 데이트 내내. 저거를 믿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도 뭔가 이 어색한 상황을 좀 민구스러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죠. 아니면 진짜 뭐 소개를 시켜준다고 광수한테 얘기를 하던가. 물론 광수 입장에서 기분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어차피 솔로나라 안에서의 가능성은 지금까지는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은 내가 광수 입장에서는 옥순의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짝이 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라도 성사가 된다면은, 진짜 광수를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옥순 입장에서도 본인이 좀 민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시켜준다. 인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진짜로 소개를 시켜주는지 보면은 알겠죠. 빨리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광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소개를 받았는지, 아니면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거절을 한 건지. 이 부분은 한번 물어봐야 된다. 나방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사회를 보는 사람이 물어봐야 된다. 진짜 소개를 받았냐고, 옥순이 그런 얘기를 했냐고. 그 정도로 내 지인이 광수를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소개를 시켜줬는지.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에 나오면은 무조건 내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랑 하자. 바깥에서는 네가 좋아, 너한테 호감 있어 라고 대쉬를 하는, 먼저 다가와준 사람을 만났었지만 여기서만큼은 수동적이고 싶지 않다. 자, 광수한테만큼은 수동적이고 싶지 않다. 그냥 광수가 싫다라는 거를 돌려서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옥순이 하는 얘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나는 솔로에 나와서 나 좋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마음도 없는데 선택한 사람은 없어요. 상대가 나한테 대쉬를 하든 안 하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내가 상대방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져야 된다. 그 전제가 성립이 돼야 그 다음에 상대가 나를 좋아해서 대쉬를 하든 아니면은 내가 먼저 대쉬를 하든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거창하고 의미 있는 말 같지만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만났다는 그 분도 본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가와도 그렇게 만났었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있나 보다. 역시 진취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먼저 주체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대화를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지? 생각을 해보니까 영수님이라고. 결국은 영수를 위한 빌드업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영식이었다가 영식의 운전 실력 그리고 귀인 데이트, 그거를 통해서 진짜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식이 그렇게 막 와닿아서 선택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영수였는데 잠깐 너무 바로 다이렉트로 들이대기 좀 그래서 우회를 한 느낌. 그러니까 남자가 운전을 못하면은 당연히 짜증나고 좀 위험함도 느끼고 별로다라는 느낌을 당연히 가질 텐데 영수가 그래서도 과연 바로 그렇게 손절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옥수는 이제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영수, 광수는 사실상 이제 퇴장하는 길만 남은 것 같고, 자, 그런데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험난해요. 일단은 지금 순자하고의 2대1 데이트가 남아있어요. 자, 순자가 엄청난 방해 작전을 펼쳐요. 영수를 지키기 위해서 기싸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영수는 지금 영자한테 마음이 있다라는 거고 드디어 영수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옥순이 과연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을지, 아니면 영철한테 했던 것처럼 영수한테 다가가서 애교도 부리고 뭔가를 할지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옥순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은 영철한테 이 애견남들 어쩔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애견남 발언, 영수가 애견남 발언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긁히는 타입이고, 영수가 긁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해요. 본인이 애견남이기 때문에 긁히는 겁니다. 진짜 테토남, 진짜 남자다운 남자한테 너 애견남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긁힐까요? 안 긁혀요. 그냥 피식 웃죠. 그런데 저렇게 긁힌다라는 거는 그런 애견스러운 모습이 있는 거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발끈하게 되는 겁니다. 실수로라도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옥순한테는 그 기회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수가 날아간다? 이제 없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